1972년 7월 4일 평양. 이후락은 김일성의 비밀 접견실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다. 손에 쥔 검은 가죽 가방의 무게가 평소보다 무겁게 느껴졌다. 가방 안에는 박정희 대통령의 친서와 함께 그만이 아는 극비 지시사항들이 들어있었다.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다. 문 너머에서는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지금까지 수많은 밀실에서 수많은 권력자들을 만났지만 이번만큼은 달랐다. 이 회담이 끝나면 남북의 운명도 그의 운명도 완전히 바뀔 것이었다. 가죽 가방을 꽉 쥐며 이후락은 생각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 문이 열렸다. 독재 권력을 유지하는 방면으로 영민했던 이후락은 1964년부터 1669년 사이에 박정희의 최고 책사로 활약했다. 제갈공명과 조조를 합친 제갈조조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박정희의 책사가 되었으나 이후락을 좋게 보지 않는 쪽에서는 제갈공명은커녕 조조만도 못하다고 까기도 했다. 그러나 1969년 김연국 중앙정보부장과 함께 부정부패와 삼선개헌의 막후 원흉으로 지목되어 대통령 비서실장직에서 경질되었다. 대통령 비서실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대통령 비서실 직원들에게 여러분들은 박정희 대통령 각하를 교주로 하는 박정희교라는 종교를 신봉하는 마음으로 일해야 합니다. 라고 했던 일화가 있었다. 이후 1970년 1월 지병으로 사망한 엄민영의 후임으로 주 일본 대사에 임명되었다. 주일 대사로 있으면서도 박정희를 향한 그의 충성심은 변함이 없었는데 그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초밥 에피소드이다. 당시 주일 한국대사관 부근에 있던 이즘이라는 유명한 초밥집에 단골이던 이후락은 이 집에 마신 초밥 10일을 특별 주문하여 잘 포장하고 가니 냉동 상태로 대사관 사무관을 시켜 외교 행랑을 실어보내는 비행기 편으로 청와대까지 직배송을 몇 차례나 시켰다고 한다. 이러한 정성스런 선물을 받은 박정희가 이후락을 더욱 특별하게 생각했을 것은 자명하다. 중앙정보부장 재임 중 대외적으로 가장 눈에 띄는 업적은 1972년 5월 밀사로 북한 평양을 방문하여 당시 주석 김일성과 비밀 회담을 하여 7.4 남북공동성명을 이끌어낸 것이다. 이후락은 김일성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신변을 매우 걱정했고 만약 북한이 자신을 감금하고 국가 기밀을 불라고 요구할 경우 자살하기 위해 청산가리까지 휴대하고 있었을 정도였다. 그런 와중에 갑자기 밤에 북한 측 수행원이 이후락 일행을 불러냈고 어딘가로 향했는데 이때 이후락은 엄청난 긴장감에 안절부절 못했다. 그러나 그가 도착한 곳은 바로 만수대의 수상관저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는데 내리자마자 김일성이 서 있어서 굉장히 당황했었다고 한다. 김일성은 이후락을 이 부장 선생이라고 부르며 평양까지 와준 것을 치켜세웠고 이후락은 자신을 대한민국 중앙정보부장이라고 소개한 뒤 김일성을 수상 각하라고 불렀다. 이후 만찬을 함께하는 와중에 1.21 사태에 대한 김일성의 사과 발언도 나왔다. 이때 나눈 대화가 흥미로운데 김일성이 이 부장 선생, 남반부에서는 왜 미제국주의 군대를 붙잡아두고 돌려보내지 않고 있어? 라고 대화 첫마디에 농담삼아 어쩌면 기선제압하기 위하여 항의하자 이후락은 아래와 같이 대답했고 김일성은 이를 듣고 너털웃음을 터뜨렸다고 한다. 수상각하, 한반도에서 물러난 미군을 다시 불러들인 게 누구입니까? 수상 아닙니까? 6.25 전쟁이 없었다면 왜 물러갔던 미군이 다시 들어왔겠습니까? 방북에서 돌아온 후 김일성과의 대담 내용과 청산가리 일화를 기자회견에서 소개하면서 이후락의 인기는 치솟았다. 해가 중천까지 오르면 언젠간 지는 법이다. 1973년 박정희의 차기 후계자로 이후락이 거론되면서 윤필용과 관련된 군 인사들이 대거 강제 예편당한 이른바
윤필용 사건이 터졌고 이것은 이후락에게 매우 치명적인 타격이 되었다. 이 사건 이후에도 이후락은 중앙정보부장직을 유지하기는 했지만 또 다시 탄압을 받을지 모를 정도로 불안한 상태가 되었고 이후락은 박정희에게 언제 숙청당할지 모른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뭔가 큰 건수가 필요했고 충성다짐식으로 무모하게 일을 벌였는데 그것이 바로 김대중 납치 사건이다. 그러나 이후락의 기대와는 달리 박정희의 정적인 김대중을 납치한 김대중 납치 사건이 한국중앙정보부의 소행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내 여론은 들끓기 시작했다. 거기에 더하여 사건 발생 장소인 일본을 비롯한 세계 주요 국가의 국제관계까지 험악해지자 1973년 12월 중앙정보부장직에서 해임되었다. 이후 1985년 정치활동 규제에서 풀렸지만 정계를 완전히 은퇴하고 경기도 광주시에서 도자기를 만들면서 은둔 생활을 하였다. 2009년 10월 31일 뇌종양으로 향년 85세로 사망했다. 그렇지만 박정희 밑에서 일하던 동료와 선후배 대부분은 끝이 좋지 못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천수를 누린 셈이다.